안녕하세요. 조영입니다. 내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당연히 기각 아니면 각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많은 2030 청년들이 깨어났죠. 그래서 애국청년 보수의 집단들이 지금 생겨났는데 이 청년들이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얼마 전 저희 남편 아이스강이 이끄는 독서 모임에서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배운 내용과 또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일단 이 사피엔스라는 책은 결론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인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좀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상상의 질서 속에 갇히고 그 질서가 계속 변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무언가가 있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믿고 이거를 수호하려 하죠. 그리고 저희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뭔가 무형의 어떤 상상에 의해서 질서로 확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는 각자만의 상상의 질서에 인간들이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좌파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우파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상상적 질서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상상적 질서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더 나은 상상적 질서로 갈아타는 거죠. 저는 이번에 2030 청년들이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더 나은 상상적 질서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거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그 이유는 우리의 상상의 질서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도 달라질 거고 그 이유는 이 상상의 질서가 변해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은 모두가 개인주의죠. 개인의 어떤 의견을 되게 존중을 하죠. 그런데 중세 때는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거는 사람들이 믿는 이 상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개인주의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태로 지금 변해져 간 거죠. 근데 이 상상의 질서는 믿음에 의해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사람이 없으면 그 상상의 질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이유는 공산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라는 그 상상의 질서가 유지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엘리트들이에요. 엘리트들이 사람들을 그 믿음의 체계로 계속 데려가는 교육을 하고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 믿음이 굳어진 사람들이 그 상상의 질서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종교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상상적인 질서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질서 속에 갇혀 살고 있다는 걸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 책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갇혀 산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나라고 봤을 때 이 상상적 질서는 물질과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죠. 그러면 이게 물질로 어떻게 반영이 되냐? 방마다 각 방이 있고 문이 달려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방 안에 혼자 들어가 있고 심지어 어린아이가 그 방을 쓸 때 부모님이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상상의 질서가 각 방이라는 이 물질적 세계로 결합이 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 상상의 질서에 각각 갇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상호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게 티가 안 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좌파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좌파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좋아요. 왜냐면 함께 믿는 게 같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좌파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굉장히 말이 안 통하죠. 왜냐면 논리가 없기 때문에 감정만 있고 욱하는 것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그게 타당한 거예요. 왜? 그들의 상상의 질서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상의 질서를 인지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까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내용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써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는 거겠죠. 저는 이제 우파로 깨어난 우리 2030 세대 그리고 저를 포함한 40 세대들 혹시라도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믿음 체계를 유지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믿음을 내가 이제 이 상상의 새로운 질서로 들어왔어. 내가 우파적 사고라는 상상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상상의 질서는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상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 주관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에 의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괴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 체계를 가지고 내가 이 우파적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그냥 상사의 뭐 흉을 본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나의 현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 연민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유지해야 되냐면 나보다 더 나은 곳에 있는 사람 또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그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내가 더 나아지려는 이 상상의 질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환경을 바꾸라는 건데요.
특히 2030 세대들 중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모임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직장인들은. 그런데 그 소모임을 가다 보면은 분명히 좌파적 사고를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정말 자영업장이라도 하나 운영해서 내가 사장이 돼서 사람을 고용하고 내가 세금 문제로 머리가 아파보고 아니면 경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요. 완전하게 우파적 사고로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즉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으면 완전하게 우파적 사고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직장인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인을 거쳐서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오너가 돼서 무언가를 경영하는 그 위치로 가는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우파적 사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과감하게 환경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세 번째는 좀 바보처럼 실험하고 좀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께서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좋은 직장에 다니셨어요. 그런데 본인도 알겠대. 내가 이제 돈을 버는 경험도 필요하고 내 사업체를 운영해서 뭔가 1인 기업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바보처럼 틀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안전한 걸 되게 좋아해요. 따박따박 나오는 걸 좋아하고 뭔가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걸 좋아하는데 만약에 내가 그 안정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려 하는 그런 어떤 도전이 없다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게 우파적 사고로 내가 이 상상의 질서의 나를 딱 세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벌어보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어보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도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좀 리스크를 감당하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타인이나 내가 속한 어떤 그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나라에 내가 부여할 수 있는 가치의 수준을 좀 높이는데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돈을 번다는 거는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돈을 다 가져왔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누군가의 문제를 제가 해결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해결을 많이 하거나 그 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풀기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돈을 많이 벌어요. 저는 10년간 영어학원을 운영했던 학원장인데 제가 학원을 하면서 돈을 벌었었던 이유는 단순하게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은 아니었어요.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다 다른데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이끄는 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해외에 어떤 유학이나 연수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영어를 혼자 공부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틀리면서 오랜 시간이 걸쳐서 저만의 노하우가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원래 똑똑하고 잘하는 애들은 뭘 줘도 잘하는데 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뒤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 그 영어를 하나씩 이렇게 돌파해가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그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내가 버는 돈도 높아지고 내가 사회에 부여할 수 있는 가치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파 청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부여할 수 있는 그 가치의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단순한 일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스스로 뭔가 그 문제의 그 다음 버전의 문제를 내가 찾는 거죠. 내가 하나를 해결했으면 그 다음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계속 찾고 그리고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내가 계속 해 나가다 보면은 절대로 저는 좌파적 사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2030 청년들이 깨어났고 그리고 좌파적 사고를 벗어나서 우파적 사고로 넘어오는 많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또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다시 돌아오시면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뭐 광화문 집회라든지 여의도 집회라든지 뭔가 이렇게 아스팔트로 나가서 우리의 국민의 저항권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회가 좀 정리가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다시 국정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다시 우리가 애국 우파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 말씀드린 내가 이 우파적 사고를 유지할 수 있는 이 상상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집중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저는 영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책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에게 어떤 의사소통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뭐 세일즈 특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더 이 능력을 더 키워서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데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경험을 통해서 잊지 못할 책 한 권 한번 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돌아오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계속 이 우파로서 이 명문 우파 애국 우파로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가치 부여를 할지 고민해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